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 한방. 쾌청한 가을입니다. 하늘도 높고 파랗고요. 또 날씨도 선선한데 이런 때일수록 야외 활동 많이 하잖아요. 가을은 등산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지수 씨는 등산 많이 다니세요? 저는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가끔 등산을 가곤 하는데 되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내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더 등산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스트레스 풀린다고? 나는 약간 등산하면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케이블카 타는 거를 주로 좋아하는데 등산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저 너무 힘들고 무릎이랑 발목 관절에 안 좋을 것만 같아요. 맞지 않아요? 저도 이제 다녀오면 시큰시큰한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이 요새 등산하시면서 더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릎 관절엔 유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선생님 저도 최근에 관악산에 갔다 왔어요. 악자가 들어가면 극악무도한 어. 산이라고 하잖아요. 아, 진짜? 네. 네. 그래서 관악산을 올라갈 땐 괜찮았는데 내려올 때 무릎이 막 붓는 느낌이 들고 시큰시큰하더라고요. 후두루두루 네, 거리고. 후두루두루거리고. 혹시 그러면 무릎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지를 걷는 것보다 경사를 걸을 때 무릎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평균 한 4.5배, 올라갈 때 3배, 내려갈 때 6배 정도 무릎에 부담이 주어지기 때문에 맞아. 내려갈 때를 더 조심해야 그쵸. 된다고 그런 걸 많이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질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 질병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염좌라고 해서 그 무릎이 평소에 지탱할 수 있는 힘보다 더 많은 힘을 갑자기 받았을 때 인대나 힘줄 이쪽에 무리가 와서 늘어나서 놀래서 아픈 질환인데 일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붓다가 아프다가 2, 3주 안에 대부분 좋아지는. 그러니까 약간 내려오면서 하중이 발목이나 무릎에 실려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증상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염좌가 잠깐 있다가 해소가 되는, 잘 쉬어주면 반복적으로 등산을 하지 않으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고 간혹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하나 뭐예요? 그 다음에는 관절의 힘줄이라고 해서 관절의 겉부분이 아니고 네. 관절의 안쪽에 뼈와 충돌을 방지해주고 완충 역할을 해주는 연골이 있어요. 연골이 손상돼서 찢어지거나 파열되거나 그 이제 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완충 작용을 해주는 게 없으니까 더 통증이 느껴지는 좀 이런 거예요? 완충작용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염증이. 완충 작용을 해주는 구조물이 파열되면서 좀 더 심각한 질환에 해당하죠. 네. 염좌보다 좀 더 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등산 시에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그 등산할 때 속도를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오르다 보면은 속도가 늦어지고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기분 좋죠. 보통 이제 등산 올라가는 시간보다 내려가는 시간이 한 반 정도 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때일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천천히 해주고 젠걸음으로 내려오시는 게 부담이 좀 적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등산 스틱을 활용하자. 등산 네. 지팡이. 내려올 때 이제 발목, 무릎에 부담이 크다 보니까 지팡이를 이용해서 체중을 분산시켜주면 확실하게 부담이 적은 걸 느끼실 거고요. 네. 이런 습관들이 발목이나 무릎에 굉장히 이제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발이 또 중요한데요. 산에는 돌도 많고 그렇죠. 이슬이나 비에 젖은 낙엽 때문에 미끄러지기 미끄러울 쉬워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발을 이제 좋은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저는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조깅화 같은 거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오히려 발에 무리를 준다고. 맞습니다. 네. 조깅화 같은 경우는 쿠션이 좋고 말랑거리기 때문에 네. 그런 바닥에 대해서 안정감이 더 떨어지고 바닥이 약간 두껍고 단단한 맞아요. 이런 신발 추천하고요. 발목의 안정까지 고려하면 발목이 약간 높아진 우리 이제 등산화에서는 중등산화라고 하죠. 네. 발목이 좀 높은 등산화를 신고 가는 게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그 배낭의 무게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짐들을 싣다 보면은 배낭의 무게가 당연히 무릎과 발목에 실릴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우리 상체에 실어진 무게의 3배 정도가 무릎에 적당해요? 주어지거든요. 배낭의 무게는 체중의 5%,
5% 이내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아니 근데 그게 챙기다 보면은 좀 뭐 물도 얼려가잖아요. 그쵸. 얼린 물 뭐 한 두 개는 음. 가져가야 돼요. 네, 그거 네, 네. 그런 거랑 뭐 약간의 뭐 카라멜, 과자, 사탕 그쵸, 이런 거 그쵸, 조금씩 그쵸. 가져가다 보면 늘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네. 애들 거 그쵸, 챙기고 맞아요. 뭐 옷 챙기고 음식 챙기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무거워지고. 이삿짐. 네. 하지만 과욕은 금물이다. 5%만. 5%. 네. 몸무게를 늘리시면 안 되겠고요. 가방을 줄여야겠죠?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등산도 체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을날 날씨 좋다고 갑자기 오늘 가고 싶다. 그쵸.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생기거든요. 평소에 운동도 안 했지. 코로나 때문에 살은 쪘지. 등산을 가게 되면은 그때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쵸. 네, 평소에 이제 체력을 튼튼하게 해두는 게 이제 등산의 부상의 가장 큰 첫걸음이고, 등산을 가기 전날이나 가기 전 아침에 스트레칭이나 워밍업을 충분히 하시면 이런 부상은 이제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예방하면은 물론 굉장히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예방을 못했고 네.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방 치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를 정형외과에서 찍어 보시고들 오시는데 뼈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붓기와 염증들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한의원에서는 그 침 치료, 어혈같이 뭉친 죽은 피를 빼주는 이제 부항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상이 빨리 완화가 될 거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 한의원 가서 치료받은 적 있는데 이렇게 불도 쬐잖아요. 네, 빨갛게. 네, 네, 네. 그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적외선 치료라고 해서 네. 그 온열 효과를 내주고 그런 열이 안쪽으로 침투했을 때 혈액 공급이 좋아지기 때문에 염증 개선에 좀 더 빠른 회복을 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상이 생기고 나서 3일까지 붓기가 더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온열 치료를 하면 안 되고, 어. 붓기가 좀이라도 있으면은 3일 내에는 아이스팩을 이제 수시로 집에서 대주시고 오는 게 더 붓지 않고 한의원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가면 좋은 가을 산행이지만 준비를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가면 오히려 건강을 챙기기보다는 이런 관절 건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철저히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즐겁자고 간 산행인데 갔다 와서 더 아프면 안 되잖아요. 더 즐겁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 이야기한 거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세요. 네. 침뜸 부항, 추나 약침 및 한방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주로 시행합니다. 등산 시 발생하는 무릎 질환 예방법을 잘 알아두세요. 네, 건강하고 안전한 가을철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탐방!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세요.